광양시가 감성과 융합을 기치로 관광산업 육성에 발벗고 나섰습니다. 이를 통해 문화와 관광 콘텐츠가 부족하다는 세간의 지적을 깨겠다는 구상입니다. 불법 도박장에서 폭력까지 휘둘러온 폭력 조직원들이 무더기로 붙잡혔습니다. 피해자 2명이 뜯긴 돈만 1억 원이 넘습니다. 전남 동부 지역에서도 오전 내내 강한 비바람이 몰아치면서 3건의 해상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좌초와 표류하는 선박이 잇따라 해경이 긴급 구조와 예인에 나섰습니다. 나흘간의 황금 연휴 기간 동안 섬 관광객들을 위해 여객선이 증편 운항됩니다. 일부 항로에는 예비 선박도 추가로 투입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일반적으로 광양은 인근 여수나 순천에 비해 문화관광 콘텐츠가 부족하다는 평입니다. 이에 감성과 융합을 슬로건으로 광양시가 이미지 반전을 모색하고 나섰습니다. 박광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세계 최초로 김양식이 이루어진 지역이자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비닐하우스 재배가 시작된 곳. 국내 최대 매실 산지이면서 제철소의 도시인 광양. 하지만 문화와 관광 영역에서 광양의 이미지는 주변 지역에 비해 빈약한 것이 현실입니다. 여수는 엑스포도 있고 뭐 순천만 등등. 광양. 광양은 뭐 관광지는 모르겠고 뭐 포스코 이런 거 말해. 제철 이런 게 유명하다는 그거밖에 없어요. 시설 인프라로 극복될 문제가 아니라고 판단한 광양시가 초점을 맞춘 분야는 문화 콘텐츠. 지역을 6개 권역으로 나눠 권역별로 특화된 문화관광 콘텐츠를 전체적인 통일성을 유지하면서 체계화하기로 했습니다. 지역의 전래 문화와 역사를 되살려 감성을 자극하는 콘텐츠로 발굴하고 광양의 이미지를 앞세운 관광 상품으로 육성해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지난해 첫 시행돼 성공 가능성을 보인 광양 섬진강 래프팅 대회가 좋은 사례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관점에서 이렇게 바라보면 이렇게 컨텐츠들이 하나하나 발굴되기 시작하고 이제 그것들을 발굴해내서 기존 관광 컨텐츠라고 생각했던 것들과 함께 융합이 돼서 또 하나의 큰 컨텐츠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보거든요. 광양시는 이달 말까지 지역별 컨텐츠를 융합한 종합적인 청사진을 마련하고 도시 브랜드 구축과 다양한 문화관광형 상품을 만드는 데 적극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박광수입니다. 남의 게임장에 들어가 보호비를 받아 챙기고 불법 도박장을 운영한 조직폭력배들이 경찰의 무더기로 붙잡혔습니다. 갈수록 기업화된다는 조폭들과는 달리 이들은 각자 움직이며 돈을 뜯어냈습니다. 권남기 기자입니다. 딜러로 보이는 한 여성이 탁자에 빙 둘러앉은 사람들에게 카드를 나눠줍니다. 건장한 남성들이 들어오자 몇몇이 일어나 깍듯이 인사를 하고 잠시 뒤 들어온 남성은 또 다른 남성을 폭행합니다. 순천과 광양 지역 폭력 조직원 10여 명은 올 1월부터 순천의 한 홀덤 게임장에 나타나 자신들이 보호해주겠다며 현금 200만 원을 받아 가로채고 업주를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여수 시내 한복판에도 이처럼 불법 도박장을 만들고 피해자들을 끌어모았습니다. 외상으로 칩을 준 뒤에 도박이 끝나면 현금으로 즉시 갚게 했는데 이를 갚지 못한 피해자들은 차용증을 쓰고 외제차를 담보로 잡히기까지 했습니다. 지금까지 확인된 피해자 2명이 뜯긴 금액만 1억 1천만 원에 이릅니다. 조직폭력배들이 단체나 기업행으로 움직이기보다는 행동대원들이 개별적으로 업소에 기생하면서 폭행이나 가치를 하는. 경찰은 폭력 조직원 33살 최모 씨 등 2명을 구속하고 나머지 조직원과 여수 지역 도박장 업주 등 12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MBC 뉴스 권남기입니다. 오늘 오전까지 전남 동부 지역에 강한 비바람이 이어지면서 해상에서는 선박 사고가 잇따랐습니다. 오늘 오전 11시 30분쯤 광양항 인근 해상에서 선원 15명을 태우고 묘박지로 향하던 3,500톤급 LPG 운반선이 수심이 얕은 지역을 지나다 선체 일부가 바다 및 갯벌에 걸리면서 해경이 예인 작업을 벌였습니다. 이에 앞서 오전 8시쯤 여수시 화양면 앞바다에서는 높은 파도의 영향으로 홍합 양식장 바지선이 표류했고 이어 오전 10시쯤에는 여수시 화정면 월항포구에 정박해 있던 선박 한 척이 좌초됐습니다.
2016 여수 국제 범선 축제가 오늘 여수시 신항 일대에서 시작됐습니다. 오는 8일까지 열리는 이번 국제 범선 축제에는 100m가 넘는 러시아 범선 팔라다호와 국내 유일의 범선 코리아나호 등 크고 작은 국내외 범선 13척이 입항을 마무리하고 관광객들을 맞이합니다. 특히 5,000톤급 구축함인 이순신함도 모습을 드러낼 예정인 가운데 내일부터 7일까지 일반인들에게 범선을 무료 개방하고 어린이날에는 모든 범선들이 돛을 올리는 범장 행사도 열릴 예정입니다. 나흘간의 황금 연휴 기간 섬을 찾는 관광객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내일부터 전남 동부 지역의 여객선 운항 횟수가 대폭 늘어납니다. 여수지방해양수산청은 연휴 전날인 내일부터 오는 8일까지 전남 동부 지역 14개 항로의 여객선 운항 횟수를 평소보다 386회 늘어난 832회로 조정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백야 하화도, 백야 금오도 항로 등에는 모두 4척의 예비선이 추가 투입될 전망입니다. 올해 들어서도 여수공항의 이용객 감소 현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3월까지의 여수공항 이용객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00여 명, 1.2% 감소한 52,200여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국토부는 전라선 KTX의 영향으로 여수 김포 간 여객 수송 실적이 다소 줄어든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20대 총선 결과로 이뤄진 여소야대 국회와 캐스팅 보트를 쥐게 된 국민의당에 지역사회의 기대가 쏠리고 있습니다. 여기저기서 도와달라는 요구가 쏟아지면서 국민의당 정치력이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정용욱 기자입니다. 20대 국회에서 호남 일당이자 캐스팅 보트를 쥐게 된 국민의당의 구원 요청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당장 10여일 앞으로 다가온 5.18 기념식 때 이무리한 행진곡을 재창하도록 하라는 요구가 있습니다. 여소야대를 만들어줬으니까 이번에야말로 정말 5월 기념곡을 정말 여러분들의 금배지를 걸고 반드시 관철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당선자들은 5.18 기념곡 지정을 위한 재촉구 결의안이 18일 전에 국회를 통과되도록 노력하겠다. 곧 국무총리를 만나겠다고 화답했습니다. 그러면서도 현실적인 어려움을 토로했습니다. 사실 총리도 본인은 어쩔 수 없다 이런 입장이었거든요. 결국은 이제 청와대 문제다는 이야기인데. 누리과정 문제에는 온도 차이가 드러났습니다. 광주시 교육청은 누리과정 예산 문제가 당장 시급하다고 호소했지만 당선자들은 20대 국회가 개원한 뒤에 풀어야 할 문제라며 한 발 물러섰습니다. 의원님들께 무엇보다도 이 누리과정 예산 문제를 가장 우선적으로 좀 지원해 주시기를 청드립니다. 이제 이건 문제의식만 공유를 하고요. 이건 여야정 협의체에서 논의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렇게 넘어갔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20대 국회가 개원하기도 전에 어려운 숙제와 집중적인 기대를 동시에 받고 있는 국민의당이 하루가 시급한 현안을 어떻게 풀어나갈지 정치력이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MBC 뉴스 정용욱입니다. 녹색 돌풍이 휩쓴 전남의 더불어민주당 소속 자치단체장들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전남을 찾았지만 간담회에 참석한 더민주 소속 자치단체장은 일부에 불과했습니다. 김양훈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와 전남 지역 단체장들이 만난 간담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전남 기초단체장은 14명이지만 간담회에 참석한 단체장은 5명에 불과했습니다. 더 낮은 자세로 도민과 함께하겠다고 했지만 간담회가 진행되는 동안 김종인 대표의 표정은 어둡기만 했습니다. 여러 가지 마음이 뒤숭숭하시리라고 저렇게 생각합니다. 과연 어떻게 하면 잃어버린 이 민심을 회복할 것이냐. 더민주 소속 단체장들이 참석하지 않은 표면적인 이유는 다른 행사 참석과 출장 때문. 다른 행사 일정이 있어갖고 그랬습니다. 한해에서 다른 일정이 있어갖고 그랬어요. 현재 더민주로 돼 있습니다. 그 중요한 행사가 있어서 그 참석을 못했습니다. 하지만 속내를 들여다보면 소속 자치단체장들의 불참 이유가 간단치가 않습니다. 전남 지역 10명의 국회의원 가운데 8명이 국민의당 소속입니다. 차기 선거의 공천과 당락은 물론 국가 예산 확보 과정에서 협조를 해야지만 당적이 다르면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이런 이유들 때문에
더민주 소속 단체장들의 당적 변경 고민이 커지고 있고 간담회 불참으로까지 이어진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더민주 소속 전남 지역 단체장들의 탈당 가능성은 물론 6명의 무소속 단체장들의 국민의당 입당 가능성도 벌써부터 조심스럽게 점쳐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양훈입니다. 가정의 달 5월을 맞아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발레 공연이 펼쳐집니다. 오는 6일과 7일 문화예술회관 대극장 무대에 올려지는 2016 발레 클래식과 모던의 만남은 일부에서 영국의 낭만파 바이런의 서사시를 발레로 재탄생시킨 해적이, 2부에서는 순천만과 흑두루미를 소재로 한 지난해 전국 무용제 수상작 흑두루미의 꿈이 공연됩니다. 특히 이번 공연은 지역 예술인들이 직접 기획, 연출, 출연함으로써 무용예술의 저변을 확대하고 수준 높은 공연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LG화학 여수공장 사회봉사단이 지역 아동센터에서 환경 개선 활동을 펼친 데 이어 생활 필수품을 전달했습니다. LG화학은 오는 13일까지 여수 지역 저소득층 청소년들의 보금자리인 지역 아동센터에 에어컨과 냉장고 등 생활 필수품을 전달하고 계단 보수 작업과 야외 천막 설치 등 환경 개선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LG화학은 지난 2010년부터 7년째 지역 아동센터 후원 사업을 펼쳐 지금까지 13개 시설에 1억 8천만 원 상당의 물품을 후원해왔습니다. 여수 국가산업단지 대기업에 자녀를 취직시켜주겠다며 수천만 원을 뜯어낸 60대가 구속됐습니다. 순천경찰서는 자녀를 GS칼텍스에 취업시켜주겠다며 지난 2012년부터 3년 동안 피해자 2명으로부터 9,100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68살 이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이 씨는 여수 산단 내 대기업 전직 임원과 친척이라는 점을 내세웠으며 범행 이후 사는 곳을 바꾸고 변장까지 하면서 추적을 피해왔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낙연 전남지사가 더민주 지도부에 지역 현안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건의했습니다. 전라남도 이낙연 지사는 어제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와 만난 자리에서 철강, 조선, 석유화학 등 전남 주력 산업의 위기 타파를 위해 조선 산업의 특별 고용 지원 업종 조기 선정 등의 국회 차원의 관심과 대책 마련을 건의했습니다. 또 호남 고속철 2단계 노선 무안국제공항 경유, 서울 제주 간 해저 고속철도 국가계획 반영, 여수 경도 해양관광단지의 경제자유구역 편입, 국립보건의료대학 설립 지원 등에 대해 국회 차원의 관심을 당부했습니다. 전남도는 앞으로도 20대 국회의원 당선인들과 지역 현안을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해 국회와 유기적 협조 체계를 강화할 예정입니다. 광양시가 전국 평균치보다 2배가량 높은 비율로 농업진흥지역을 해제합니다. 광양시는 지역 내 농업진흥지역으로 관리하고 있는 2,086헥타르 가운데 9.3%에 이르는 240헥타르를 해제하거나 보호지역으로 변경하기로 하고 오는 16일까지 시민 열람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광양시는 보전 가치가 떨어지는 농업진흥지역을 신속하게 정비해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취지라며 순천 6.8%, 여수 4.3%나 전국 평균 5%에 비해 크게 높은 비율로 진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여수 지역의 관광객이 늘면서 관광 분야 사업체 수와 일자리가 큰 폭으로 증가했습니다. 여수시가 지난 3월 말 기준으로 조사한 통계 자료에 따르면 숙박업과 관광객 이용시설업은 모두 6,889개로 지난해 9월에 비해 3.4% 늘었습니다. 이에 따른 관광 종사자 수도 13,647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2.3% 늘어 지역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특히 관광 종사자 수는 시 전체 취업자 수의 10.3%로 여수 산단 고용 인원 2만 명 다음으로 높은 수치여서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장애인 주차구역에 불법 주차하다 적발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광양시의 경우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불법 주차 건수는 지난 2012년 3건, 이듬해 18건에 불과했지만 2014년에 227건, 지난해 277건으로 급증한 뒤 올해는 이미 150건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당국은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대한 경각심이 자리 잡지 못하고 있는 데다 2014년부터 시민 생활 불편 신고가 활성화되고 있는 데 따른 현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광양시가 하수 처리 시설을 고쳐 광양만 방류수 수질을 높이기로 했습니다. 광양시는 불안정한 하수 유입량을 균등하게 조절해 처리 시설로 내보내는 6,000톤 규모의 유량 조정조를 국비와 시 예산 등 모두 38억 원을 투입해 내년 말까지 하수 처리장에 설치하기로 했습니다.